자, 이번 시간에는 실수 곱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수의 덧셈과 마찬가지로 먼저 실수 곱셈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관적인 이해. 실수의 곱셈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좋죠. 이렇게 평면에 x축, y축을 이제 수직으로 해서 이렇게 그리면 우리가 a 곱하기 b는 a는 x축에 그리고 b는 y축에 그리면 a 곱하기 b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죠. 이때는 a가 양수고 b가 양수니까 a 곱하기 b는 양수입니다. 자, 만약에 a가 음수였으면 a가 음수이고 b가 양수이면 a 곱하기 b는 이 넓이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넓이를 음수도 가능한 넓이로 이해를 하면 a 곱하기 b는 음수가 되는 이 넓이입니다. 수학에서 실수를 음수를 받아들이면 그래서 우리가 넓이라고 하는데 항상 넓이가 0보다 크다는 게 아니라 음수도 가능하다고 그냥 바로 이해를 하면은 이 이론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이렇게 이 넓이인데 이런 경우에는 음수. 근데 다른 경우 자 a는 양수인데 b가 음수이면 이 넓이는 a 곱하기 b 이거는 음수가 되죠. 그리고 만약에 둘 다 음수이면 a도 음수이고 b도 음수이면 a 곱하기 b 이 넓이는 양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곱셈을 이해를 하면 이 곱셈의 여러 성질을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이해 방법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른 방식을 한번 따라가려고 합니다. 자, 이 방식은 곱셈의 성질을 굉장히 잘 알 수가 있지만 한 가지 a 곱하기 b가 수직선상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를 알기가 힘들죠. 자, 우리가 수는 수직선상에 있는 점이라고 했는데 a 곱하기 b가 수직선상의 어느 점인지 알기가 힘듭니다. 다른 방법으로 보면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곱셈에서 기준점 1, 항등은 1, 그 다음에 a, b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자, y축을 이렇게 세워서 첫 번째 항에는 y축에 2를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b를 표시를 합니다. b가 한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할 것은 이렇게 y축에 1과 b를 표시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y축에 1에서 x축 a까지 선분을 그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y축에 b에서 이제 이 2번의 선분하고 평행하게 선분을 그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평행하게 선분을 그리면 이 선분이 x축과 만나는 점이 생기는데 바로 그 점의 좌표가 a 곱하기 b이다. 왜냐? 우리가 이 상황에서 직각삼각형 두 개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두 삼각형 닮았죠. 그래서 이 변의 길이에 대해서 비례식이 생기는데 여기서 1대 b는 a 대 이 길이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비례식이 성립되려면 여기는 a 곱하기 b가 돼야 비례식이 성립되죠. 따라서 이 점의 좌표는 a 곱하기 b임을 우리가 이 비례식이 성립이 돼야 되니까
이 점의 좌표가 A 곱하기 B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B가 음수이면 어떻게 될까요? B가 음수이면 자, 1A B가 음수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맨 처음에 해야 될 것은 Y축에 2를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B를 표시를 하죠. B를 표시합니다. 첫 번째 했죠. 두 번째는 Y축에 1에서 X축 A까지 선분을 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Y축에 B에서 X축 그 앞에서 그린 그 선분과 평행하게 선분을 긋죠. 평행하게 선분을 긋으면 만나는 점이 생기는데 평행합니다. 이 좌표가 A 곱하기 B가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직각삼각형이 생기는데 B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1대 B는 A 대 A 곱하기 B가 돼야 되죠. 여기서 1대 B인데 B가 음수니까 A는 양수니까 A 곱하기 B는 음수가 돼야 되죠. 이렇게 뭐 A가 이제 A가 음수일 경우, B가 양수일 경우 그 경우도 똑같이 할 수 있고 둘 다 음수일 경우도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확인을 해보면은 A가 음수이고 B가 양수이면 이게 음수이고 A도 B도 둘 다 음수이면 A 곱하기 B는 양수임을 이런 방식으로 해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이렇게 A 곱하기 B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덧셈보다는 좀 복잡하죠. 덧셈보다는 복잡하지만 A 곱하기 B의 위치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관적인 이해를 반드시 이렇게 머릿속에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공리론적 접근도 굉장히 유용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공리론적 접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공리론적 접근은 이제 실수, 아래, 연산, 곱셈이 존재하죠. 연산이라는 것은 두 수를 받으면 하나의 수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곱셈인데 기본적인 어떤 성질, 공이 5라고 합시다. 이거는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입니다. 곱셈에 대해서 결합 법칙이 성립이 되죠. 그번에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A 곱하기 B 곱하기 C 이거 같죠? 이게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인데 우리는 이것을 이제 공리로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공리로. 자, 그 다음에 덧셈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공리는 곱셈에 대한 한등원이 존재한다는 건데 그러면 곱셈에 대한 한등원의 정의는 뭔가? 정의, 곱셈에 대한 한등원. 자, 우리가 어떤 실수 B가 있습니다. 근데 이 B를 우리가 곱셈에 대한 한등원이라고 부르겠다.
자, 이것의 정의는 다음 명제가 참여됩니다. 이거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a 곱하기 b는 b가 곱셈을 한경우니까 a가 되고, 그리고 b 곱하기 a도 a가 된다. 이런 성질을 만족을 하면 우리가 b를 곱셈에 대한 한동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공리는 공리 6 한동원의 존재성. 자, 곱셈에 대한 한동원. 공리는 곱셈에 대한 한동원이 자, 덧셈하고는 다르게 r 빼기 0 이것에 존재한다. 0이 뭐였죠? 0이 덧셈에 대한 그 유일한 한동원이었습니다. 근데 곱셈에 대한 한동원이 존재하는데 그거는 0이 아니라는 말이죠. 곱셈에 대한 한동원은 0이 아닙니다. 그러면 덧셈과 마찬가지로 곱셈에 대한 한동원이 존재하는데 유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정리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 곱셈에 대한 한동원의 유일성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뭐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에 대해서 2,1과 2,2가 둘 다 곱셈에 대한 한동원이면 두 개가 서로 같다. 그래서 이게 유일하죠. 이제 모든 곱셈에 대한 한동원은 같아야 된다. 하나뿐이 없다는 말이죠. 앞에 공리에서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게 유일성이니까 따라서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말이죠. 자, 왜냐면 자, 2,1과 2,2가 곱셈에 대한 한동원이면 그러면 덧셈과 마찬가지로 자, 2,1은 2,1 곱하기 2,2입니다. 왜냐면 2,2가 곱셈에 대한 한동원이니까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는 다시 2,2가 됩니다. 이거 왜냐면 2,1이 곱셈에 대한 한동원이니까 이렇게 되죠. 따라서 2,1은 2,2와 같습니다.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곱셈에 대한 한동원이 존재합니다. 유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곱셈에 대한 한동원을 유일하게 존재하니까 1로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덧셈에 대한 항동원이 존재하고 곱셈에 대한 항동원이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실수에는 서로 다른 0과 1, 적어도 원소 2개는 존재해야 됩니다. 2개 이상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덧셈과 마찬가지로 뭐가 있죠?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한다는 그 공리가 나와야 되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정의, 곱셈에 대한 여건의 정의를 합시다. 자, A, B가 이렇게 실수인데 우리는 B는 곱셈에 대한
대한 A의 여건이다. 이 정의는 A 곱하기 B는 1, 그리고 B 곱하기 A도 1. 이 두 가지, 이 명제가 성립이 되면, 그러면 B는 곱셈에 대한 A의 여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공리 7. 그 여건의 존재성이죠. 곱셈에 대한 여건의 존재성을 해보면, 자, 모든 실수 중에서 0을 뺀 거, 0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0을 제외한 모든 실수에 대해서 곱셈에 대한 A의 여건이 실수에 존재한다. 실은 뭐 실수면 거기서 0을 빼야 되죠. 자, 이것을 공리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항등호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할 것은 여건이 존재하는데 그 여건이 유일합니다. 쉽게 같은 방식으로 볼 수가 있다. 여건의 유일성. 자, 여기 이거는 뭐냐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여건이 존재해야 되니까 뭐 0이 아닌 거죠. 자, B와 C가 곱셈에 대한 A의 여건이면, 둘 다 여건이면 B와 C는 같다. 자, 이게 곱셈에 대한 그 여건이 유일하다는 말이죠. 자, 이것도 뭐 거의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B와 C가 곱셈에 대한 A의 여건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제 B는 C라는 것을 보여야 되죠. 그러면 B는 B 곱하기 1. 왜냐면 1이 항등원이죠. 곱셈에 따라 항등원이니까 이 등식이 성립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B 곱하기, 자, B하고 C가 곱셈에 대한 여건이고 B, C를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AC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죠. 자, 이게 뭐냐면 C가 A 그 여건이니까 이 등식이 성립이 되죠. 그러면 이제 B 곱하기 A 곱하기 C, 이것은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 그리고 이제 B가 그 여건이니까 1 곱하기 C죠. 이것은 B가 그 A의 여건. 그 다음에 이거는 C가 되죠. 1이 항등원이니까 B는 C가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다. 자, 우리가 여건이 유일하니까 그걸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A가 0이 아닌 실수일 때 A의 곱셈에 대한 여건이 유일하니까 여건을 A-1승 또는 1-A로 나타내죠. 여건을 이렇게 나타내거나 뭐 이렇게 나타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항등원 영어까지 했습니다. 덧셈하고 거의 이게 똑같이 나왔죠. 근데 한 가지 이제 빠진 게 뭐죠? 덧셈과 마찬가지로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0208은 교환 법칙.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죠. 이것을 028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덧셈에 대한 모든 공리가 다 나왔습니다. 자, 결합법칙, 항등원, 역원, 교환법칙 다 나왔죠. 덧셈에 대해서도 결합법칙, 항등원, 역원, 교환법칙 4개 해서 8가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나와야 될 것은 뭐냐면 덧셈과 곱셈이 있으면 서로 이제 분배 법칙이 하나가 있죠. 그 연산이 덧셈과 곱셈이 만났을 때 마지막 공리 하나가 더 나와야 됩니다. 덧셈과 곱셈에 대한 분배 법칙.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A, B, C에 대해서 A 곱하기 B 더하기 C. 여기서 덧셈과 곱셈이 만났습니다. 이거는 AB 더하기 AC. 자, 그리고 B 더하기 C. 이 덧셈과 곱하기 A. 이것도 마찬가지죠. BA 더하기 CA. 이게 분배 법칙이죠. 그래서 모든 공리가 다 됐습니다. 자, 덧셈과 곱셈에 대한 공리. 덧셈에 대해서 결합법칙, 항등원, 역원, 그 다음에 교환법칙. 곱셈에 대해서 결합법칙, 항등원, 역원, 교환법칙. 그리고 덧셈과 곱셈이 만났을 때 분배법칙. 그래서 총 9개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0이 아니라고 그랬죠. 1은 그 0이 아닙니다. 그리고 0이 아닌 실수에 대해서 곱셈에 대한 역원이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곱셈에 대한 0의 역원은 존재하지 못하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이걸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0 곱하기 A는 0. 이것 임을 보여라. 모든 실수에서 0 곱하기 A는 0이 되면, 자, 이게 증명이 되면, 그 0에 대한, 곱셈에 대한, 역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0에다 어떤 수를 해도 0이 되니까 1이 될 수가 없죠. 곱해서. 그래서, 곱셈에 대한 0의 역원은 존재하지 않음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씩을 하나 따라오면 자, 0 곱하기 A는 0 더하기 0 곱하기 A. 자, 0이 한동안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분배 법칙을 해서 0 곱하기 A 더하기 0 곱하기 A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A가 0A 더하기 0A하고 값이 같죠.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하면 우리가 0 곱하기 A는 0 곱하기 A 더하기 0. 0이 한꺼번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앞에 여기서 이제 0 곱하기 A는 더하기 우리가 0은 0 곱하기 A 더하기 마이너스 0 곱하기 A 이렇게 쓸 수 있죠. 0 곱하기 A의 이 덧셈에 대한 항등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결합법칙에 의해서 0 곱하기 A 더하기 0 곱하기 A 이렇게 묶고 더하기 마이너스 0 곱하기 A 이렇게 묶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의외식에 의해서 스타일
스타를 적용을 하면 이게 0 곱하기 a가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0 곱하기 a. 자, 이거는 덧셈에 대한 약원이니까 0이 되죠.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